내가 이 가방을 만들기로 생각한 이유는 오로지 이 사진 한 장 때문이었어요. 음악 채널이고 유튜브 썸네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가방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캡처해놓고 언젠가 만들어야지 하고 기다렸던 그 가방을 이번에 만듭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서 꼭 만들어 보세요. 알았죠?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 만드는 가방 이름은 미니 보스턴 백이고 다 만들고 보면 정말 마음에 들 거야. 그러니까 꼭 만들어봐. 맨날 꼭 만들라고는 그러는데 이번에는 정말 꼭 만들어봐. 재료는 화면에 뜨지? 그대로 준비해서 가져오면 돼. 화면에 보이는 이 모모 4개는 아마 이번 편에서는 못 올라갈 거야. 저거까지 편집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아마 안 될걸? 시간은 편집하면서 생각해볼게. 자, 다들 알겠지만 패턴은 더보기 보면 블로그 주소 있어. 글로 들어가서 공짜로 다 다운받으면 돼. 그리고 먼저 이렇게 생긴 패턴 가져와서 이렇게 외곽선을 잘라서 가져오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제일 얇은 라바 스펀지를 가져오고 라바 스펀지 뒷면에 패턴을 올린 다음에 똑같은 크기로 자르면 안 되고 이 세 군데는 똑같은 크기, 윗부분은 그냥 좀 넓게 잘라.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 또 이상하게 만들고 있지. 맞아. 또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그런데 나처럼 만들어야 예쁘다. 알았지? 되도록 내가 알려주는 대로 만들어. 내가 만들고 나서 검증한 방법대로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2개 만들어서 가져오면 돼. 그리고 나는 저 다듬지 않은 윗 라인 쪽을 위라고 써서 표시했어. 표시 안 하면 나중에 엉뚱한 짓 할까봐 바보 같지만 저렇게 표시해놨어. 이제 본격적으로 앞뒤판을 만들 거야. 가죽 가져오고 가죽 뒷면에 패턴을 올리고 볼펜으로 패턴하고 비슷한 크기로 표시를 해. 그런데 지금 이 패턴 보면은 패턴 눈알을 팠지? 자기들도 패턴 자를 때 눈알도 같이 파야 돼. 대충 볼펜으로 표시하면 이런 모습이야. 이제 보강 테이프를 붙일 건데 보강 테이프를 표시선 기준 이렇게 붙일 거야. 그리고 이 윗부분은 좀 넓게 붙일 거야. 귀찮아서 본드칠 안 하고 그냥 붙였지만 여기는 그냥 붙이는 게 나아. 이렇게 붙인 다음에 패턴을 올려보면 이런 느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패턴을 다시 올린 다음에 이번에는 제대로 외곽선을 그려. 아, 윗부분은 그리지 마. 윗부분은 그냥 열어놔. 그리고 본드칠을 하는데 표시선 안으로만 본드칠을 해. 윗부분은 그냥 넓게 칠하면 되고 이거 표시선 바깥으로 막 대충 본드칠하면은 나중에 10mm 테이프 붙일 건데 그게 안 떨어져. 그래서 고생하거든. 그러니까 꼭 표시선 안으로만 본드칠해. 본드 다 말랐어. 본드 기가 막히게 발랐지. 자기들도 이렇게 발라야 돼. 나중에 내가 본드 잘 바르는 거 쇼츠로 올릴게. 그런데 사실 나도 신경 써서 발라서 이런 거지 평소엔 이러지 않아. 이제 앞에서 자른 라바 스펀지를 붙일 건데 라바 스펀지 윗면이라고 써놓은 거 있지? 그게 이쪽으로 올라가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이면 돼. 그리고 라바 스펀지를 뺑 돌면서 10mm 테이프 붙이고 패턴 올린 다음에 패턴 위에선도 10mm 테이프 붙여서 표시해. 그리고 저 구멍을 은펜으로 표시해. 저기에 모모가 들어가는 자리거든. 그리고 나서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다 잘라. 그리고 테이프까지 다 떼면 이런 모습이야. 그런데 나는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저 윗부분에 보강 테이프를 한 번 더 붙였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약간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강 테이프를 더 붙이냐 마냐는 각자 알아서 판단해. 그리고 모모가 들어가는 저 자리는 보강 테이프를 붙여야 돼. 본드가 다 말랐으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 나처럼 이렇게 붙이면 돼. 이렇게 만들면 왕 튼튼해. 그런데 굳이 이 조그만 가방을 이렇게까지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솔직히 그건 모르겠다. 그리고 10mm 테이프 가져와서 나처럼 이렇게 붙여봐. 위에 길게 한 줄, 옆에 하나하나. 그리고 위, 아래, 중심을 송곳으로 찍어서 표시하고 여기서는 내가 자기들한테 보여주느라고 저렇게 은펜으로 표시하는데 은펜으로 표시 안 해도 돼. 저만큼 본드칠 한다는 얘기야. 내 말은 너무 꽉 차게 본드칠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대충 저만큼만 본드칠해. 그리고 모모 한쪽에도 본드칠 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자기들한테 모모가 없어. 그치? 모모랑 핸들 만드는 건 2주 뒤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당장 이거를 완성하진 못해.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2주 뒤에 완벽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본드 다 말랐는데 이거 봐봐. 내가 패턴 여기를 이렇게 가위로 자른 거야. 그냥 대충 가위로 자르면 돼. 본드 다 말랐지? 그러면 모모를 붙여. 당연히 내 뒤통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붙이는 모습은 편집 당했어. 그리고 패턴을 저렇게 떼면 돼. 저것 때문에 패턴 위를 가위로 대충 자른 거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예쁘게 만드는 비법인데 이 정도 만들었을 때 꼭 검토를 해.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붙였는지 꼭 검토해. 이거를 수정하려면 지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계속 끊임없이 검토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분명히 이쁘게 만들 거야. 오늘 잔소리는 끝. 이렇게 2개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고 이제 모모를 꿈에서 완전히 부착할 건데 자기들은 아직 모모 만드는 과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잠깐 설명하자면 나는 모모를 만들 때 1차적으로 먼저 구멍을 한 번 다 뚫었어. 물론 지금 다시 뚫어야 돼. 지금 다시 뚫을 때는 송곳으로 그리프 뚫은 자리를 다시 한번 뚫어도 좋고 아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나같이 그게 귀찮은 사람들은 그리프로 똑같은 자리를 또 뚫으면 돼. 왜 그리프로 또 뚫으면 안 좋냐 하면 그러면 모모의 그리프로 찍었던 그 자리가 구멍이 커져. 물론 이상할 정도로 커지는 건 아닌데 좀 커져. 그래서 송곳으로 뚫는 게 가장 좋아. 그런데 뭐 귀찮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리프로 또 뚫었어. 그리고 새들 스티치. 이렇게 바느질 하면 되고 요 부분은 바느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각자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했어. 그리고 뒷면에서 묶고 본드 칠하고 나중에 본드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 조그만 거 하나 붙여줘. 이 방법으로 모모 4개를 다 달아서 가져오면 짠!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돼. 매듭 부분에 보강 테이프 붙였지? 이렇게 하면 완성이야. 이제 안감을 붙일 거고 여기에 사용한 가죽은 얇은 양가죽이야. 안감 가죽을 뒤집어서 겉가죽하고 똑같은 크기로 저렇게 표시해. 그리고 본드칠을 할 건데 전체 본드칠 하는 게 아니고 표시선을 중심으로 그냥 대충 붙을 만큼만 나처럼 본드칠을 해. 그런데 이때 윗부분은 조금 넓게 본드칠 해야 돼. 윗부분에 지퍼 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금 넓게 본드칠 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겉가죽 뒷면에도 본드칠 해야지. 여기도 윗부분은 좀 넓게 본드칠하고 나머지는 은펜선을 기준으로 20mm 정도? 대충 그 정도만 본드칠하면 돼. 본드 다 말려서 가져올게. 본드 다 말랐으면 표시선에 잘 맞춰서 되도록이면 표시선에 잘 맞춰서 붙이면 돼. 그러면 겉가죽이랑 안감 가죽이랑 가운데는 안 붙어 있고 가장자리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양쪽에 붙어 있는 종이 테이프는 떼고 지금 내가 표시하는 대로 잘라서 가져오면 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종이 테이프 바깥선을 자르는 게 아니야. 종이 테이프 안쪽 선을 잘라야 돼. 이렇게 종이 테이프 안쪽 선을 자르면 돼. 완전 깔끔하지?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잘라야지만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2개 만들어 오면 앞뒤판은 완성인데 기림에는 뒤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할게. 놓지 못해 하염없이 길을 헤매고 있네 내 마음과 내 두 눈이 그 한숨을 뒤로 한 채 울었었네 I'm feeling you from above
내 안에 모든 멜로디 그대 안에 I'm feeling you from up on here 베인 내 맘도 내 것이 아닌지 And I hold on Cause I hear 내 안에 모든 멜로디 그대 안에 내 안에 모든 멜로디 그대 이번에는 옆판 만들게. 이렇게 생긴 패턴 가져와서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거는 참고 패턴이고 요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지. 옆판 패턴은 뒤에 두꺼운 종이를 붙여서 단단하게 만들었어. 가죽 준비하고 가죽 뒷면에서 패턴 올리고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그려. 그리고 나처럼 대충 지퍼띠가 들어가는 위치를 표시해. 이쯤이야. 이렇게. 그리고 나처럼 표시선을 기준으로 대충 보강 테이프를 붙여. 앞판에서 붙였던 것처럼 그렇게 붙이면 돼. 그런데 가운데 표시한 부분만 좀 넓게 붙여. 나도 보강 테이프 크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렇게 나눠서 붙였어. 어떻게 붙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붙이기만 해. 그렇게 2개 만들었고 패턴 올리고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표시를 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은펜으로 표시한 저 표시선이 바느질 라인이야. 그래서 튼튼한 바느질 라인을 만들려고 저 보강 테이프를 바느질 라인에 걸쳐서 붙인 거야. 그리고 앞에서 만든 거랑 똑같이 은펜 안쪽으로 다 본드 칠하고. 바쁘니까 본드 마를 동안 라바 스펀지 자를게.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라바 스펀지 2개 잘라와. 내가 옆판 패턴 자를 때 왜 뒤에 두꺼운 종이 붙였는지 알겠지? 이거는 곡선이 있기 때문에 뒤에 두꺼운 종이를 붙이고 작업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라바 스펀지를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2개 가져오고 은펜 표시선에 맞게 붙이면 이런 모습이야. 그리고 나서 10mm 종이 테이프 가져와서 뺑 돌면서 전체적으로 붙여주고, 이때 기준이 되는 거는 은펜 선이 아니야. 라바 스펀지야. 라바 스펀지를 뺑 돌면서 10mm 테이프를 붙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종이 테이프 바깥 선으로 자르고 종이 테이프를 다 떼면 이런 모습이야. 이제 패턴 다시 한번 가져오고, 패턴을 보면 이렇게 지퍼 띠가 들어가는 곳 있지? 대충 알아서 표시해. 그냥 대충 하면 돼. 앞에서 우리가 보강 테이프를 다 붙였어. 그런데 나같이 정신이 이상한 애들은 왠지 불안해서 더 보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강 테이프를 붙이려고 이렇게 표시해서 본드 칠하고 다시 또 보강 테이프를 붙이는 거야. 미친 거지. 에휴, 미친 건데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 그러면 안감 가죽 가져와서 안감 가죽 안쪽에서, 바깥쪽 아니야, 안쪽에서 옆판하고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표시해. 그리고 그 표시선을 기준으로 뺑 돌면서 나처럼 본드칠하고 지퍼띠가 들어가는 저 부분 있지? 저기만 좀 넓게 본드칠해. 겉판 가죽도 본드칠해야지. 그냥 대충 보강 테이프 붙인 만큼 본드칠한다고 생각하면 돼. 본드 다 말랐으면 안감 가죽을 밑에 깔고 위에 겉가죽으로 덮어. 이렇게 붙이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야. 그리고 겉 가죽이랑 똑같은 크기로 자르면 돼. 이런 거는 너무 쉽지? 알아서 똑같이 잘라와. 그리고 나처럼 여기 10mm 종이 테이프 붙이고 가운데 패턴을 올리고, 이거 봐봐. 이 부분을 잘라서 도려낼 거야. 그러니까 송곳으로 여기를 찍고 아래 중심선도 찍어서 표시하고, 살짝 오차가 있는 부분은 종이 테이프 다시 붙여서 수정했어.
그러면 종이 테이프 다 떼고 위에 표시한 부분만 잘라낼 거야. 이거를 가장 깔끔하고 가장 예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은 나처럼 긴 칼펀치를 이용해서 자르는 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예뻐. 저 칼펀치는 카드 지갑을 만들 때 사용하는 칼펀치인데 내가 어디서 샀는지는 여기 알려줄 거고 이거 광고 아니야. 100% 내가 검색해서 내 돈으로 산 거야. 이런 거 내가 알려주면 자기들이 편하니까 알려주는 건데 이거 광고한다고 오해할까 봐 알려주기도 겁나. 내가 올리는 거 광고 하나도 없어. 내가 광고 들어와서 올리는 거면 대문짝만하게 크게 쓸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로 오해하지 마.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기리매를 하는 거야. 잘 듣고 그대로 해서 가져와. 앞판 2개, 여기, 여기. 기리매 1번, 후놀이 2번, 기리매 1번. 그런데 나는 이 아랫부분 안 했거든? 그런데 자기들은 했으면 좋겠어.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신경 쓰이더라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기리매만 2번 칠해. 그리고 바닥, 여기, 여기. 기리매 1번, 후놀이 2번, 기리매 1번. 옆판 2개, 여기. 기리매만 3번. 기리매 깔끔하게 다 칠했고 다 말려서 가져왔어. 이제 앞판이랑 옆판 가져와. 그래서 이렇게 붙일 거야. 자, 헷갈리지 말고 그대로 따라해. 요만큼 본드 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이렇게 붙여. 만약 정확한 라인을 알고 싶다면 이 디바이더 간격을 10mm로 1cm로 만들어서 가져와. 그래서 이렇게 그어서 한번 표시하고 또 이렇게 그어서 한번 표시해. 그래서 요만큼만 꼬매는 거야. 나는 자기들이 잘 알아보라고 이렇게 볼펜으로 대놓고 표시한 거고 자기들은 이렇게까지 표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본드 칠해서 요만큼씩만 붙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다. 요만큼만 본드 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나처럼 붙여. 이때 이 선이 칼같이 맞아야 돼. 이 선을 정확하게 맞춰 붙이고 표시한 만큼만 그리프. 대충 3땀 정도 돼. 그래서 그 부분만 새들 스티치하고 매듭을 숨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매듭을 숨기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대충 아무 데서나 매듭 지으면 돼.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잘 알겠지? 그러면 이번에 반대편 붙일게. 옆판 또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한 거랑 똑같아. 본드 요만큼 칠하고 본드 다 마르면 선에 딱 맞춰 붙이고 그리프로 구멍 3개 뚫고 새들 스티치하고 목공풀 발라서 마감하고 그러면 이런 모습. 다시 또 다른 앞판 가져와서 여기랑 여기 딱 맞춰 붙이고 본드는 요만큼만 바르는 거야. 그리프 치고 바느질하고 묶고 자르고 다시 또 본드 칠하고 선에 딱 맞게 붙이고 그리프 치고 꼬매고 매듭 짓고 그러면 짠! 옆판하고 윗부분만 다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저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는 지퍼 띠를 만들게. Black and blue, and in love with you. Broken and bruised from all the abuse. Probably should call the whole thing off. But darling, I can't get enough. You got your hooks deep inside of me. Surely bleed to death if I dare to leave. For better or worse, I'll always be true. Black and blue and in love with you.
no denying between you and I are the lowest of lows and the highest of highs. I've come to accept forever I'm doomed, black and blue and in love with you. Oh, black and blue and in love with you. 앞에서 만들었던 거 이거랑 바닥이랑 다 가져와. 이제 바닥 연결할 거야. 먼저 앞판 끝선에 맞춰서 10mm 테이프 하나 붙이고 그 위에 10mm 테이프 하나 더 붙여. 그리고 나서 먼저 붙인 10mm 테이프를 떼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만 본드칠하고 바닥 안쪽 면도 10mm 정도만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저 종이 테이프 선에 딱 맞춰서 붙이면 돼. 그리고 나서 종이 테이프 떼고 내가 테이프 붙인 거 잘 봐봐. 이렇게 종이 테이프 다 붙였고 위아래 라인 테이프를 붙인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프 뚫고 이쪽은 새들 스티치, 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프로 구멍만 뚫어놔. 지금 바느질 하지 마. 여기는 지금 바느질 하는 거 아니야. 구멍만 뚫어놔. 지금 이 영상 자세히 보면 여기를 그리프로 뚫은 게 보여. 그치?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다 구멍을 뚫어 놓을 거야. 어디 어떻게 구멍을 뚫는지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이걸 뒤집어서 안쪽에서 작업해야 돼. 지금 내가 표시하는 선 보이지? 그거 모두 다 그리프로 뚫어. 이 표시선은 딱 10mm 종이 테이프만큼이고 10mm가 들어온 선이야. 그 10mm 들어온 선을 디바이더, 10mm 종이 테이프, 콤파스 그런 거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든 그냥 뚫든 그건 각자 알아서 해. 단 구멍을 뚫을 때 요 부분은 조심해야겠지. 여기서부터 한 땀 떨어져서 쫙 그리프를 치는 거야. 옆판도 같이 뚫으면 안 돼. 다 뚫으면 이런 모양이야. 여기 다 뚫었지? 여기 다 뚫었어. 바닥 여기는 아까 뚫었고 이제 옆판도 뚫어야 되는데 지금 뚫으면 안 되고 파이핑을 붙인 다음에 뚫어야 돼. 자, 파이핑 만들러 갑시다. 이거는 여러 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 만들 줄 알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위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거 보고 따라 만들어. 여기서는 빨리 넘어갈 거야. 파이핑 가죽의 폭은 30mm. 그런데 저 60cm 자의 폭이 30mm라서 그냥 자를 대고 잘랐어. 길이는 대충 420mm 정도로 잘랐고 2개 잘라야지. 그리고 중심 콕콕 찍어 표시하고 중심을 쭉 이어서 선을 그어주고 가죽에 본드칠하고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파이프에도 본드칠하고 본드 다 말랐으면 가죽에 파이프 붙이고 정확하게 반 접고. 이제 이거 만드는 건 너무 쉽지? 그러면 그 파이프 가져와서 이렇게 붙일 거야. 파이프를 어느 위치에서 꺾냐? 이거는 내가 패턴에 표시해 놨는데 나는 그거 그냥 무시하고 대충 꺾어서 만들었어. 물론 그랬더니 좀 벌어지긴 했지만 그거 하나하나 따지기 귀찮아서 그냥 만들었어. 자기들은 내 패턴에 표시돼 있으니까 그거 표시대로 만들면 돼. 파이프 한쪽에 본드칠하고 옆판은 겉 가죽 쪽에서 저렇게 나처럼 뺑 돌면서 조만큼만 본드칠해. 특히 이 부분 꼼꼼하게 본드칠해야 돼. 본드 다 말랐으면 나처럼 붙여야 돼. 저 윗부분은 꺾어서 붙이고 칼집을 쫑쫑쫑쫑 내준 다음에 저 곡선을 붙여. 직선 붙이고 다시 곡선이 되면은 칼집 쫑쫑쫑쫑쫑 돌려 붙이고 다시 쫑쫑쫑쫑쫑 직선 붙이고 곡선 다시 쫑쫑쫑쫑쫑. 이거 붙일 때 옆판 끝선하고 파이핑 가죽 끝선을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저 파이핑 부분이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저 부분만 본드칠해서 붙이고 집게로 이렇게 좀 고정시킨 다음에 그리프로 뚫을게. 이거 어떻게 뚫으냐 하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프로 뚫어야 돼.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 요 부분은 앞판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앞판하고 같이 뚫으면 안 돼. 단독으로 옆판만 그리프로 구멍 뚫어야 돼. 그리고 그리프를 파이프에 바짝 붙여서 뚫어. 그래야 결과값이 이뻐. 파이프에 대충 떨어져서 헐렁헐렁하게 찍으면
가방이 정말 밉거든. 파이프 가방은 파이프가 가죽에 쫀쫀하게 붙어 있어야지 예뻐.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프를 파이프에 바짝 붙여서 찍어야 돼. 그렇게 찍어서 가져올게. 우리가 앞에서 만든 지퍼띠 가져와서 나처럼 손으로 이렇게 쭉쭉 문질러서 좀 펴줘. 지퍼 바로 옆을 바느질하면서 여기가 살짝 오그라져 있으니까 그걸 지금 펴줘야 돼. 그리고 이 패턴이랑 디바이더를 가져와. 이 간격으로 디바이더를 맞춰.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삥 돌면서 디바이더를 찍어. 지퍼띠가 들어가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표시점을 쭉 이어서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다시 또 패턴이랑 디바이더 가져와서 이번에는 요 길이만큼 세팅해. 그리고 나서 양쪽 다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 지퍼띠가 들어가는 정확한 위치가 나온 거야. 지금 내가 표시하는 만큼 보이지? 그만큼만 본드칠. 지퍼띠 뒷면도 전체적으로 삥 돌면서 그만큼만 본드칠. 본드 다 말랐으면 이렇게 제자리에 딱 맞춰 붙이면 돼. 그리고 이제 종이 테이프를 조심조심히 다 떼고 다시 또 그리프를 찍고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성격 이상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이렇게 크게 확대했어. 앞에서 지퍼띠를 만들 때 여기 그리프 다 찍었고 바느질은 여기만 바느질 했었어. 그 상태에서 지퍼띠를 정확한 위치에 붙인 거고 지금 먼저 그리프를 찍었던 이거 다시 한번 똑같은 자리를 또 그리프 찍고 바느질하는 거야. 어차피 그리프를 지금 찍을 건데 왜 앞에서 찍고 또 찍냐? 그 이유는 내 맘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부분을 앞에서 찍지 말고 지금 찍어도 되는 거야. 나는 내가 만들어 보니까 앞에서 편할 때 한번 찍고 지금 다시 찍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더 예쁘더라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 방법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2번 찍는 게 싫은 사람은 지금 뚫으면 돼. 어쨌든 지금 이렇게 뚫고 다 새들 스티치해서 가져오면 돼. 바느질 할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 이 부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요 아래로 통과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 해야 돼. 바느질 다 하면 그냥 뒤에서 매듭 지으면 끝이야.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할게. 이 부분이 이렇게 바느질 돼야 돼.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살짝 울 수 있으니까 좀 잡아 당겨줘. 이제 바닥을 완전히 연결할 거야. 봐봐, 나처럼 이렇게 붙일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10mm 테이프를 이 끝선에 맞춰서 하나 붙이고 다시 또 10mm 테이프 하나 더 잘라서 먼저 붙인 종이 테이프 옆에 나란히 붙인 다음에 먼저 붙인 종이 테이프를 떼. 그러면 딱 요만큼 본드칠하고 요만큼만 겹쳐서 붙이면 되는 거야. 이 겉판 요 아래 겹쳐지는 부분만 본드칠하고 안감에 겹쳐지는 부분 표시해놨잖아. 그만큼만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나처럼 붙여. 보다시피 내 머리밖에 안 보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붙이는 장면은 없어. 저 머리 다 밀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머리 밀기 전에 저렇게 딱 붙였어. 저 선을 기준으로 붙이면 돼. 그리고 종이 테이프 떼고 이제 저 부분을 그리프 치고 새들 스티치 할 건데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 방법대로 해. 지퍼를 활짝 열고 저 사이로 그리프를 넣어서 망치질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미리 바닥에 그리프 작업을 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뚫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 그냥 똑같은 자리를 또 뚫으면 돼. 지금 쉽게 이 작업을 하려고 저 앞에서 바닥을 미리 뚫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새들 스티치 하면 돼. 새들 스티치도 쉬워. 그냥 이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 빼면서 바느질 하면 돼. 바느질 다 해서 가져올게. 바느질 다 했고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느질 했어. 그리고 매듭을 지을 건데 굳이 나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좀 깔끔하게 하려면 실을 저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서 저기서 묶으면 훨씬 깔끔하겠지.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래도 굳이 이 방법으로 만들겠다면 저 부분이 저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본드칠하고 본드 다 마르면 딱 닫아줘야 돼. 깔끔하긴 해. 그리고 바닥 쪽에서 중심 표시하고
옆판도 중심 표시하고. 그런데 저렇게 중심 표시하는 게 잘 안 보여. 그래서 나중에 다시 표시해. 이제 겉가죽 뺑 돌면서 본드 칠하고, 옆판도 파이프 가죽 쪽에 뺑 돌면서 본드 칠을 해. 그래서 본드가 다 마르면 바닥 중심이랑 옆판 중심을 먼저 맞추고, 중심이 안 보이지? 그래서 가죽 단면에 저렇게 유성 사인펜으로 표시했어. 이제 너무 잘 보여. 바닥 쪽을 먼저 붙여. 그리고 이 위에 곡선인 부분을 붙여. 그리고 옆에 직선인 부분을 붙이면 돼. 아니, 각자 편한 방법으로 붙여. 이거 붙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거 패턴 틀린 것 같은데? 옆판이 너무 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런데 아니야. 패턴 정확히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달래면서 밀어 넣기도 하고 꾸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맞춰봐. 100% 맞을 거야. 이거 꾸기면서 맞추는 게 아주 쉽진 않아. 이게 되게 조그만 가방인데 커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잘 맞춰봐. 이거 앞판하고 옆판 가죽 끝선에 쫙 맞춰 붙이는 거는 알지? 두 개의 가죽을 끝선을 맞춰서 붙여야 돼. 어렵게 가죽 두 장을 잘 붙이면 이런 느낌이야. 잘 맞지? 특별히 옆판이 더 크지도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붙여. 이렇게 다 붙였으면 새들 스티치를 하는데 여기부터 시작해. 우리가 앞판이랑 바닥 이런 데 다 구멍 뚫어놨고 옆판도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두 구멍을 잘 맞춰서 꼬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어쨌거나 구멍 위치가 다를 수는 있잖아. 그거 꼬매는 방법은 내가 전에 나의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준 적이 있어. 그 영상을 보고 참고하면 돼. 그리고 여기 바느질 할 때 특히 더 당기면서 바느질 해야 돼. 그래야 예뻐. 느슨하게 바느질 하면 안 돼. 당기면서 바느질 해야 파이핑이 쫀쫀하게 딱 들러붙은 것처럼 보여. 여기 꼬맬 때 실의 길이는 4배로 하면 되고 그렇게 쫀쫀하게 팍팍 당기면서 바느질해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 돼. 당연히 양쪽 다 이렇게 꼬매야지. 이거는 편집 다 했는데 나중에 추가하는 내용이야. 이렇게 해서 삥 돌아서 바느질 다 했으면 매듭 지을 때는 저 가죽과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서 실을 묶고 가죽을 본드칠해서 붙이면 돼. 그리고 저렇게 지저분한 거는 가위로 좀 잘라서 이발을 시켜줘. 아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인생이야. 그럼 이제 맨 마지막 작업으로 저 지저분한 곳을 가죽으로 감싸서 꼬맬 거야. 먼저 쪼가리 가죽 하나 가져와서 저렇게 잘라봐. 나는 25mm 넓이로 잘라서 저렇게 대보니까 딱 맞더라고. 이쪽 바느질 라인에서 저쪽 바느질 라인까지만 감싸면 돼. 그래서 폭 25mm, 길이는 대충 420mm 정도? 그 정도 길이로 잘랐어. 가죽 뒷면에 싹 본드칠하고 바느질 라인, 이쪽 바느질부터 반대편 바느질까지 재단면까지 모두 다 꼼꼼하게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바깥면 바느질 라인부터 쭉 붙여. 약간 당기듯이 붙여야지. 그리고 나서 안쪽을 붙여. 이거는 설명할 거 없지? 아, 이 코너 부분은 송곳으로 저렇게 장장장장장장 이렇게 쪼개듯이 붙이면 돼.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 이제 그리프를 또 찍어서 바느질을 할 건데 이 안쪽에서 그리프를 뚫는 게 훨씬 편해. 라인 테이프는 붙이지 않았고 대충 예쁘게 뚫어봐. 나는 다 뚫었는데 안쪽은 이렇게 멀쩡하게 뚫었는데 바깥쪽이 이렇게 그지같이 찍힐 수도 있어. 이건 미친 거지. 그런데 저 파이프 때문에 자꾸 삑사리가 난 거야. 뭐 삑사리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그런 거야. 자기들도 이렇게 찍힐 수 있잖아. 이럴 때는 안쪽에서 다시 한번 뚫고 정신 바짝 차리고 꼬매도 되고 요 부분만 뜯고 다시 새롭게 붙여서 다시 찍어도 돼. 이렇게 그 부분만 기워서 다시 만들어도 사실 잘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 방법은 못난이인 상태로 그냥 꼬매. 저렇게 왕삑살이 나서 완전히 못난인데 그냥 꼬매도 되냐? 그냥 꼬매도 돼. 사실 여기가 잘 안 보여. 굳이 흠집 잡자고 덤비는 거 아닌 다음에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삑사리 상태로 꼬매도 상관없다. 내 생각은 그래. 그러나 나는 스승이니까 모범을 보이느라 제대로 만들었어. 두둥 다 꼬맸어. 이제 뒤집어야 돼. 가방 많이 뒤집어 봤지? 장갑 끼고 과감하게 뒤집어.
다 뒤집으면 이런 모습이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구석구석 손으로 쪼물쪼물쪼물해서 다 펴줘야 돼. 특히 파이핑 부분을 예쁘게 펴줘. 가방을 쪼물쪼물해서 좀 예쁘게 다듬어줘. 그리고 앞에서 만든 손잡이 가져와서 손잡이만 연결하면 끝이야. 여기서 사용한 이 사각 링이 나사형이야. 나사로 풀렀다 조였다 하면서 연결하는 건데, 자기들도 다 막혀있는 사각 링을 준비하지 말고 나처럼 나사형으로 준비해서 가져와야 돼. 이게 만들기 훨씬 편해.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예쁜 거는 다 막혀있는 사각 링이 예쁜 것 같아. 내 눈에는 그런 거야. 그런데 나사형이 훨씬 만들기 편하니까 이번에도 이걸로 만들고 다음에도 이걸로 만들 거야. 아마도. 손잡이 다 연결하고 완성해서 가져올게.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이거 이쁘냐고요? 엄청 이쁩니다. 조금해서 쓸모없다고요? 아니요. 중요한 건 다 들어갑니다. 제가 가죽공예 시작하고 지금까지 만든 거 통틀어도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다 만든 거는 처음이에요. 가죽, 기림에 실, 지퍼 모든 거를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만든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한두 개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거는 처음인데 이번에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고, 결론은 너무 예뻐요. 가방에 달려있는 저 하트는 별거 아니고 따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도 없어요. 저거는 나중에 간단하게 영상 만들어서 쇼츠로 보여줄게요. 나는 원래 이거보다 더 조그맣게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미련은 있고, 이 크기는 이 크기대로 충분히 예쁘고 아주 실용적이에요. 이거 만들어 보면 절대 후회 안 해요. 정말 사이즈 예뻐. 그러니까 만드는 거 완전히 강추. 오늘 영상도 만들고 편집하고 등등등 시간 오래 걸려서 아주 정성 듬뿍 들어간 영상이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2주 뒤에 핸들이랑 모모 만드는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와, 이번 영상도 힘들었어. 여러분도 긴 영상 보느라고 수고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